이 0분의 0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 얘를 어렵게 내면 딱 그냥 항상 이래, 항상. 일단 0분의 0꼴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해, 출제자가. 그럼 그냥 너를 쫄게 하면 돼. 식을 복잡하게 써놔서. 근데 그 복잡한 식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제일 먼저. 읽혀? 아니, 생긴 게 어때? 약간 막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자,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 A가 음수야.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8분의 파인 사차함수 fx가 있대요. 그러니까 fx라는 애는 뭐 굳이 식을 써보면 18분의 파이 x의 4제곱 더하기 어쩌고 뭐 이런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분자 더하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의 세제곱분의 분자를 더했을 때 a로 수렴한대. 음수로 수렴해야 된다. 이 말 하는 거야.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각각이 뭐 해야 돼요? 각각이 수렴을 해야 돼. 그치? 자, 그런데 F0이랑 F3을 둘이 곱했을 때 뭐하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지금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F5에서 A를 빼내니까 사차함수도 찾고 그 다음에 A 값도 구해라. 지금 이 소리야. 그래서 이거 잘 보니까 얘들아 이제 날 봐봐.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극한식을 보니까 식 형태가 되게 비슷하지? 비슷한 건 일단 느껴지지, 그치? 앞에 있는 건 X가 어디로 가는 거였어? 0으로 가는 거지. 뒤에 있는 건 X가 어디로 가? 3으로 가지. 그럼 이게 식 형태가 되게 비슷하니까 내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얘를 분석한다고 치면 일반화 시킨 식은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각각 양에 대해서? X가 T로 간다라고 해보자. 그럼 분모가 뭐가 되면 되지? X 빼기 T의 세제곱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일단 그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각각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화 시켜서 한번 해석을 해놓으면 나머지 그냥 적용시켜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너네랑 이거 분석할 거야. 리미트 X가 T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건 X 빼기 T의 세제곱이고요. 분자에 들어가는 건 2의 사인 fx,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게 1 플러스 사인의 fx, 이게 되는데 얘가 지금 수렴할 조건이 뭔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소리야. 알겠지? 자, 그럼 이 형태 봐봐. 극한은 항상 형태를 먼저 봐야 돼. 얘 무슨 꼴이야? 0분의 0꼴이야. 그치? 자, 그러면 분모는 0인수가 몇 개니까? 3개니까 분자도 0인수가 몇 개 이상이 돼야 수렴해요? 3개 이상이 돼야 제가 수렴할 수 있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지금 보면 X가 T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는 걸 아는데 분자도 0으로 가는 애가 있어야 수렴하는 거잖아. 그럼 0으로 갈 수 있는 애가 일단 2는 그냥 2야. 얘는 뭐 극한 값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렴 조건엔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근데 얘는 충분히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얘가 0이 될 때, 그리고 또 누가 0이 될 때, 얘가 0이 될 때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너네들이 생각해봐.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사인 fx랑 1 플러스 사인 fx가 0 되는 사인 fx가 둘이 같아? 앞에 건 0이지. 뒤에 건 뭐야? 마이너스 1이어야 0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제 극한을 분석할 땐 케이스를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사인 fx가 0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상태여야 제가 극한이 존재할 거냐? 사인 fx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때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제 극한이 존재할 거냐? 이렇게 케이스를 둘로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나눠보자 한번. 첫 번째 케이스. 먼저 사인의 ft가 0이다. 난 이거 생각해보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인의 ft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생각해보고 싶어요. 그럼 사인 ft가 0이라면 ft가 무슨 꼴이어야 돼? 정수파여야 돼. ft가 정수파여야 돼. 이러려면 여기서는 우리가 ft라는 애가 뭐여야 된다? 정수파여야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n파이 꼴 이런 거라는 거야. 그치? n파이라고 써줄까? 괜찮지? 이렇게 써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ft가 무슨 형태일 때 제가 마이너스 1이 돼? 뭐 2분의 3파이 이런 애여야 되잖아. 그리고 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건 2분의 3파이 거기다 2파이를 더한 2분의 7파이 뭐 이런 애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선 얘는 2n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 꼴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내가 이걸 지금 미리 왜 쓰고 들어가냐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근사시킬 수가 없어요. 각이 0이 되게 만들어야 근사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수렴 조건만 볼 때는 주의할 건 없지만 극한값을 구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게 ft가 정수파이잖아? 그럼 내가 이 각을 0 되게 만든다고 쳤을 때는 얘가 짝수파이면은 그대로 식이 나올 텐데 홀수파이면은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가 붙어버린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뭘 반응해야 되냐면 요 정수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는 좀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 홀수파이 짝수파이를 보는 건 언제?
극한 값을 구할 때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지 수렴 조건을 구할 땐 굳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니까 영인수의 개수랑 부호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홀수 파이보다는 짝수 파이가 그래도 그냥 지워버리면 되니까 처리가 쉽잖아. 그래서 얘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만 이따 붙이자. 자,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근데 이거는 좀 이따 신경을 써야겠죠? 각변환을 할 때 뭔가 변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짝수 파이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사인 FT가 0이래. 그럼 얘들아, 저런 케이스에서 우리는 0분의 0꼴을 분석하는 거니까 영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미리 그냥 다 수렴시켜버릴 거야. 그래야 식이 훨씬 간단해지니까. 알겠지? 자, 그럼 먼저 이 보자. 얘가 0이야. 그럼 2. 얘는 2예요. 얘가 0이야. 그럼 1 플러스 0이니까 요만큼의 덩어리는 첫 번째 케이스를 분석할 때 영인수 개수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야. 그럼 결국 문제에 주어진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냥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2, 얘는 1이니까 이거 둘은 그냥 빼버려. 그럼 내가 결국 보는 건 2 곱하기 리미트 x가 t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 빼기 t의 세제곱분의 분자에 여기에 sin fx 이것만 보면 된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이 각이 0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던 대로 요 fx에서 뭘 빼서 ft를 빼서 각변환을 시켜주자는 거예요. 다 해야지. 지금 내가 ft는 무슨 파이 먼저 분댔어? 짝수 파이 먼저 분댔으니까 그냥 ft를 뺀 거야. 다 해야지.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 이 식이 누구랑 똑같냐? 얘랑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근사시켜버리면. 근데 이게 수렴해야 돼. 그럼 얘가 수렴하려면 요 분자에 있는 fx 빼기 ft 있지. 얘가 최소한 x 빼기 t의 몇 제곱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얘가 세제곱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이걸 기하적으로 이해를 해봐. 기하적으로. 잘 봐.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면 함수 fx랑 y는 ft가 만난다. 당연히 만나겠죠. 어떤 상태로 만나야 돼? 단순히 접해? 아니야. 3중근 이상의 형태로 만나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 해놨어? 그럼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 써주면 y는 fx라는 사차함수가 있는데 y는 ft라는 상수함수가 있는데 요 상수함수는 정수파이야. 그치? 얘는 정수파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 이해가? 사차함수가 있어. 너가 여기다 어떤 정수파이를 그었어. 그러니까 뭐 파이나 2파이나 3파이나 이런 애를 그었어. 그럼 그때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야 돼? 3중근 이상의 모습으로 만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얘네들이 만나 생기는 교점 x는 t에서 3중근 이상의 모습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 제 말 지금 다 뭔 말인지 납득이 됐지, 이제?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게 3중근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사차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릴 때 어떻게 그리겠어? 이런 뭐 아프리카 같은 모습을 그리겠죠. 이게 4중근을 그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4중근 그림이 문제가 생겨. 왜? 이따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도 수렴해야 되는 건데 이때 뭐 문제가 생기겠지. 그치? 당연히 야 사차함수를 누가 이걸 내겠냐.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하는 거야? 사실 이 문제는 결국 이런 개형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슨 느낌이 와? 얘 첫 번째 케이스를 분석할 때 뭔가 여기에서 선을 그려서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잖아.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는 어디서 뭔가 이런 데서 나오지 않겠냐라는 의심 정도를 하겠죠. 그래야 뭔가 문제의 구조가 딱 맞아 떨어지지. 이런 느낌도 가져가는 게 중요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처리가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케이스는 언제야? 이때야. 맞지? 자, 그럼 저런 상황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건 누구 때문에 생기나를 보자는 거야. 보면 2는 2야. 얘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 이번에는. 그럼 얘네 둘은 영인수에 영향을 안 미쳐. 이건 따로 빼면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2의 리미트 x가 t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t의 세제곱분의 우리는 1 플러스 사인 fx 이걸 보는 거예요. 난 여기서도 각변환을 하고 싶거든. 그렇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각변환했을 때 이 정도를 그냥 머릿속으로 사실 떠올려야 되지만 혹시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에 x 빼기 2분의 3파이를 하면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빨리 해봐. 마이너스 사인 나오지? 그치? 얘가 마이너스 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럼 결국 문제에 주어진 이 식 있잖아. 얘는 우리가 각변환을 해서 식을 써보면 누구랑 똑같냐? 1 빼기 코사인의 fx 마이너스 ft 이렇게 바뀐다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근사를 시킬 수 있어 없어? 근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얘 전체를 근사시키면 누구로 바뀌어? 2분의 1의 각의 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럼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 번만 내 밑에 써볼게. 자, 다시 한번 밑에 써보면은 마이너스 2에다가 리미트 x가 t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 마이너스 t의 세제곱분의 2를 내려주고
위에는 그냥 제가 fx 마이너스 ft의 제곱으로 이렇게 근사를 시킬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수렴해야 돼. 맞지? 그럼 얘가 지금 수렴해야 되면 한번 잘 봐봐. 얘가 수렴해야 되면 요 안에 있는 영인수를 제곱시킨 거야 지금. 그럼 요 안에 있는 애의 영인수는 최소한 x 빼기 t를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왜? 1개를 가지고 있으면 제곱이 되니까 분모는 3개 있기 때문에 발산해버려. 얘가 그래서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보면 요 안에 있는 애가 최소한 x 빼기 t의 제곱 이상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얘가 실제로 제곱 인수를 가졌다고 치자. 그럼 얘는 4제곱이 되지. 그래서 이건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이 수렴하면서도 그 극한값이 뭐가 돼버려요? 걔가? 그쵸, 그냥 0이 돼버려요. 분자의 영인수가 많으니까. 얘는 그냥 0이라는 애로 수렴한다 이거야 지금. 자, 그럼 생각해봐봐. 문제에 주어진 식이 있어. 우리는 지금 x가 0일 때, x가 3일 때 이래야 수렴하고 이래야 수렴하는 걸 알아요. 여기 괜찮지? 그러니까 x가 0과 3일 때 둘 다 얘를 따라가도 되고 x가 0과 3일 때 사실은 둘 다 얘를 따라가도 되고 x가 0과 3일 때 각각을 따라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일단 수렴하게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만약 잘 들어야 돼. 만약에 x는 0과 3에서 둘 다 2번 케이스를 따라간다고 치면 문제에 써있는 극한값이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둘 다 0이 되는 거야. 문제에 써있는 극한식 봐봐. 저 x가 0으로 가는 극한 있지. x가 3으로 가는 극한 있지. 문제에 써있는 극한식 있잖아. x가 0으로 가는 극한과 x가 3으로 가는 극한 있잖아. 걔가 만약에 둘 다 요 2번 케이스를 따라간다고 치면 그 각각의 극한값은 둘 다 0이 돼버린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a를 뭐라 그랬어? 첫째 줄에서 a를 뭐라 그랬어? 음수라 그랬지. 그럼 2개를 더해서 0이면 2개 더해서 음수라는 조건 만족을 못 시키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0과 3이 둘 다 얘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0과 3이 둘 다 얘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건 당연히 안 돼. 사차함수여서 안 돼. 왜? 0에서도 3중근을 갖고 3에서도 3중근을 가질 수 있어. 사차함수가. 3중근을 갖는 상황 사차는 한 번밖에 못 만들어져.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결론이 한 번은 얘를 따라가고 한 번은 얘를 따라간다 이 소리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그러면 결론 이렇게 되겠네. 얘는 말 자체가 이런 거잖아. 다시 얘도 그래프 관점에 설명해보면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ft라는 함수는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는 만났을 때 중근 이상을 가져야 된다. 그럼 실제로 지금 여기서 중근 갖는 상황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저런 ft에서는 여기에 ft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거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의 케이스가 두 가지로 줄여지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긴 사차함수가 있어서 얘가 0이고 얘가 3이 될 수가 있고요. 잘 알았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사차함수가 요렇게 생겨서 얘가 0이고 얘가 3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함수가 정확하게 결정이 돼야 극한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문제의 조건을 잘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봐. F0과 F3을 둘이 곱한 건 0 이하래. 0 이하래. 그럼 결국 둘의 부호가 일단 반대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지, 기본적으로. 뭐 0이 될 수도 있지만 둘의 부호가 기본적으로 반대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3중근으로서 만나야 되는 얘는 생긴 게 얘는 정수파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중근의 형태랑 만나는 거는 저 두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2n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꼴이어야 돼. 그럼 사실 저런 애가 뭐냐고 생각해보면 n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이런 애인 거지 지금.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 이런 애인 거지.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이제 2분의 7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봐. 둘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 그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여야 되지 않겠어? 그럼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서 2파이 빼면 마이너스 2분의 5파이 막 이런 애들이 될 거 아니야. 자, 뭔 말인지 느낌 왔지? 자, 그럼 이제 잘 봐. 여기서도 값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뭘 알고 있냐? 이거니까 아까 문제보다 어려운 게 사차함수에 대한 내용도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항함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뭐냐? 얘가 0이고 얘가 3인데 최고차 한계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 함수값의 차이는 어때요?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는 우리가 도함수의 뭘로 생각할 수 있지? 도함수의 정적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실제로 내가 얘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밑에다 그려본다고 치면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때 얘의 넓이가 요 폭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얘의 넓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면 계산이 조금 수월하겠네? 그럼 3차함수의 넓이 공식이 뭐였어? 12분의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얘 12분의 1에다가
최고차항 계수 곱하자. 최고차항 계수가 뭐예요? 18분의 파이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야. 이거 4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18분의 파이입니다. 지금 미분한 도함수예요. 18분의 파이에 뭘 곱해야 돼? 4를 곱해야 돼. 그래서 얘가 18분의 파이에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차이의 몇 제곱? 이 간격의 차이의 몇 제곱? 세제곱하면 가는 거야. 4제곱이지? 얘가 3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정리를 해보면 얘랑 얘랑 둘이 날라가죠. 얘랑 얘랑 하나 지금 여기가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9랑 얘 지금 얘가 2가 될 거고 요거 하나 남을 거야. 그래서 결국 이 폭이 몇이 되는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2분의 3파이가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인데 이 차이가 2분의 3파이가 돼야 돼. 그럼 얘가 몇이어야겠어? 저거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여야지. 왜? 얘보다 작은 애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잖아. 그럼 0에서 마이너스 2분의 5파이를 빼기만 해도 2분의 5파이가 되기 때문에 2분의 3파이보다 간격이 커진다는 거야. 그렇게 특이하게 결정을 시켜놓은 거지. 아까 전에 문제보단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내용까지 알아야 되니까 좀 더 함수를 결정할 때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럼 지금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얘는 지금 몇 파이여야 돼요? 그냥 파이여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파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인 거고요. 여기서의 값이 지금 파이가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둘 중에 극한값을 계산해서 실제 더했을 때 음수가 되게 하는 애가 누군지만 결정을 해주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요 3이 되는 상황, 여기선 3이 되는 상황, 여기서 0이 되는 상황은 2번 케이스를 따라간 거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해줘야 될 극한값은 첫 번째 케이스에선 0인 순간인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에선 3이 되는 순간을 계산해주면 됩니다. 뭐 하는 방법은 똑같을 테니까 제가 그냥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만 해보면 요 상황 한번 해볼게. 그냥 얘 오른쪽에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만약 여기서 안 나오면은 얘가 아닌 거니까 집에 가서 네가 저거 계산해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x가 3으로 가는 극한을 처리를 해보자.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분모는 x-3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홀수 파이야. 그럼 홀수 파이면 여기서 또 흥분해가지고 다 했다고 실수하면 안 되죠? 홀수 파이 빼면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각변환할 때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사실은 밖에 있는 거랑 같은 거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fx 빼기 ft가 됩니다. 그럼 fx 빼기 ft니까 얘랑 접하는 인수만 알면 게임이 끝나. 최고차항 계수는 18분의 파이라고 쓰시고요. 접하는 인수를 생각해보면 얘 비율 관계 1대 3이니까 얘 x값이 마이너스 1되지.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건 x 플러스 1이고 뒤에 들어가는 건 x 빼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지워지고요. 3을 실제로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계산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음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얘가 A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네. 그리고 요 사차함수 가지고 답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끝나겠죠. 쌤 말 지금 다 이해했어요?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좀 잘 해봐.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볼게. 칠판에 써있으니까. 알겠지? 야, 이거 잘해야 돼. 이게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왜? 극한 0분의 0꼴 극한에서 분모와 분자에 못 따지고 있는 거야. 그냥 영인수의 개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0분의 0꼴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 얘를 어렵게 내면 딱 그냥 항상 이래, 항상. 일단 0분의 0꼴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하려고 해, 출제자가. 그럼 그냥 너를 쫄게 하면 돼. 식을 복잡하게 써놔서. 근데 그 복잡한 식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문제를 일으키는 애가 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애가 있다는 거야.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애, 0으로 가는 애와 0으로 가지 않는 애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0으로 가지 않는 애는 다 뭐 하면 돼? 다 지워버리면 돼, 그냥.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애만 두자는 거야. 그럼 이 식을 보니까 이것도 내가 이 식도 지금 쉽게 사실 정리해 준 거예요. 원래 여기 뒤에 있던 애가 이거 2 곱해서 저거 백악공식 써서 한번 원래 식 정리하게끔 냈었어. 이거 다 전개해 놓고 인수분해까지 사실 너한테 시키면서 풀게끔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연구실 애들이 너무 어렵다고 시작부터 이게 시작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인수분해 다 시켜놓은 거예요. 원래 이 미적분에서의 0분의 0꼴은 당연히 너한테 뭘 낼 수 있어? 합차연산 해가지고 식 변형해서 문제 풀게 할 수 있지. 그게 옛날 평가내 나왔던 제일 어려웠던 문제의 느낌이 사실 그거고. 근데 아무튼 간에 정리해놨잖아? 그러니까 너가 여기 집중을 해 생각을 해야 돼. 뭘 생각해야 돼? 요 2는 0으로 안 가. 얘 빼. 그럼 얘 곱하기 얘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둘 중 하나가 적어도 뭐야? 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둘 중 하나가 적어도 0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0이면 얘는 1이야. 얘가 0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쉬워지고 있는 거예요. 둘이 종속적으로 움직이면 더 힘들어지지. 얘가 영의수가 몇 개면 얘는 몇 개여야 되는지 막 고려해야 되니까.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자는 거야. 얘 0으로 가? 얘는 0으로 안 가. 그럼 결국 내가 보는 식은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야. 그게 이 첫 번째 케이스였던 거야.
그래서 근사를 시켜 각변환을 통해서.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문제는 그냥 무슨 문제야? 수투 문제예요. 그냥 수투 문제야. 야, 수학투에서 이런 거 나왔어. 얘 극한값 존재해야 된대. 아, 이거 3개 이상 있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자, 그럼 이번에 또 봐봐. 만약에 얘가 0으로 가. 그럼 이거 지우는 거지. 이거 보는 거야. 그럼 얘도 내가 각변환을 시켰더니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고요. 그런 다음 근사를 시켰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무슨 문제야 또? 수투 문제야. 그래서 얘 영인수의 개수가 많아야 돼? 근데 이건 합성함수니까 영인수의 개수를 그 합성됐을 때 어떻게 세는지 내용을 알아야겠죠. 그럼 제곱 이상 가져야 되는데 계산 쉽게 내려고 일부러 얘가 0되게 세팅을 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 이후부터는 다 뭐야? 계산이다. 이해갔지? 오케이? 자, 0분의 0꼴 따지는 거 요거 중요하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잘 안 되면 여러 번 풀어봐. 이 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 0분의 0꼴 극한 문제 같은 경우처럼 풀이가 정해져 있는 문제들은 다양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처음에 실력을 기를 때 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가지고 복잡한 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이걸 이렇게 따져나가는 로직을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화만 생기는 거니까. 쌤은 알겠지? 오케이?